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는 신짜오 베트남 TV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컨테이너 난민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4가구가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시 40분경 영국 런던에서 동쪽으로 약 20마일가량 떨어진 잉글랜드 에섹스주 그레이스시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에서 39구의 시신이 담긴 화물 트럭의 냉동 컨테이너가 발견됐습니다. 20여 년 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영국에서는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희생자가 중국인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본 사건 희생자 상당수가 베트남 출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하기 몇 시간 전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숨을 쉴 수 없어 죽을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낸 하틴성 출신 여성의 사망이 베트남을 울리고 있습니다. 28일 BN 익스프레스지 기사에서는 지난 27일 베트남에서 24가구가 자녀가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로 중북부 지역인 응해안성과 하틴성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가로 BBC 방송에 의하면 희생자들 대부분은 중부 응해안선 옌타인형 출신으로 추정됐습니다. 가난한 농어촌 지역인 응해안성과 하틴성은 꽝민성과 더불어 베트남에서 선진국으로 미립국하는 젊은이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호찌민 주석의 고향으로 유명한 응해안성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1,200달러 수준이며 이는 베트남 전체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틴성은 2016년 대만 회사인 포르모사 철강이 페놀, 청산가리 등 독극물을 바다에 무당 방류하는 바람에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관광산업이 몰락하는 시련을 겪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거액의 빚을 지고도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 미립국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일부 성공 스토리가 과장되어 영국으로 가면 3,4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과 영국에 이미 베트남인 교민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프랑스 및 타 유럽 국가에 비하여 불법 체류에 관대하다는 점도 이러한 미립국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에 의하면 영국으로 가는 미립국 경로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과 동유럽 국가를 거쳐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용이 저렴한 편인 풀발 루트, 두 번째는 서유럽 국가를 경유하여 비교적 안전하지만 4만 달러의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VIP 루트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컨테이너 비극은 VIP 루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의 절망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국민을 해외로 몰래 보내는 것을 조사해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안부 장관은 전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공안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영국으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고 사건에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베트남 국회에서는 주당 노동시간 감축안과 초과 근무시간 안건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베트남 노동조합 총연맹의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은 대체적으로 현재 주 48시간인 베트남의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줄이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호치민 시 당수는 미국은 이미 1940년에 40시간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나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주당 48시간을 일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80년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노동조합 총연맹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더하여 2030년까지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더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에 관한 정부와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장관의 발언을 이용하여 현재 베트남 노동자의 89.6%는 주당 48시간, 3.6%는 44시간, 6.8%는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으로 줄이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베트남처럼 48시간 근무를 하는 나라는 8개국이며 단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만 근로시간이 짧은데 이는 인도네시아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으며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5천 달러로 베트남의 12배에 달해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초과 근무 상한제에 대한 안건은 11월 27일까지 계속되는 국회 회기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베트남 유명 외식 체인인 몽후에와 퍼옹을 운영하는 외식기업 후이 베트남 식품 가공회사가 사전 예고 없이 일제히 문을 닫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이 베트남 계열 레스토랑의 재료를 제공한 업체 중 호치민에서만 약 50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했으며 미납액은 총 300억 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후이 베트남사는 세금도 체납하여 세무기관에서는 본 회사와 계열사의 은행 계좌 동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후이 베트남사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 대표는 24일 회사 창업자 후이 씨와 임원들을 사기 행위로 호찌민시 인민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통하여 투자자들은 후이 씨와 회사의 임원이 횡령 목적의 불법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외 법원도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 있는 그의 자산 동결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샌드위치 전문점 반미 362는 지난 3일 서울 홍대 입구역에 국내 1호점을 오픈했다고 홍보 자료를 통하여 22일 밝혔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열리게 되는 반미 362 직영점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오픈한 국내 첫 매장으로서 위생법 조리법과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정통 베트남 남부식 반미를 고객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지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시그니처 362, 오믈렛, 에그프라이, 치즈 등 총 9개 메뉴를 우선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반미에 사용되는 바게트는 베트남 수석 제빵사의 레시피를 사용해 기존의 딱딱하고 거친 식감이 아닌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베트남 바게트에 특별한 식감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반미 샌드위치가 홍대에 어떠한 바람을 불러올지 기대가 됩니다. 유명 휴양지인 다낭시 선자반도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스쿠터 오토바이 사용이 금지됩니다. 스쿠터 사용이 금지된 도로는 호황사대로에서 방꺼 바이바고로 이어지는 교차로, 옛기후 가로수에서 수이옴으로 이어지는 교차로입니다. 이 세 노선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흔히 선자반도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클러치 및 기어형 수동 오토바이는 평상시대로 주행할 수 있지만 스쿠터 오토바이는 주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본 조치는 9월 28일 방꺼 정상에서 바이바고로 향하는 도로의 내리막길에서 커브를 돌다 2명의 청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7월 28일에도 72세의 어머니와 딸이 오토바이를 몰고 손자반도를 방문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가 여러 번 났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실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자반도는 다낭시 중심부에서 약 10km 떨어진 4,400헥타르 크기의 산림 지역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다낭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참고로 다낭시는 25일 이전에 3개월 동안 선자반도 방문객 오토바이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수송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통국에 지시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컬러 강판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베트남 데일리 등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4일 한국산 컬러 강판에 대해 4.71%, 19.25%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적용 대상은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동부제철 제품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고급 PCM, VCM 제품과 베트남에서 아직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한국 업체들이 입은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호찌민시 떤성역 국제공항을 대신할 롱탄 국제공항 1단계 사업에 총 48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교통운송부 장관은 지난 17일 롱탄 신공항 1단계 사업 건설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 경제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단계 사업에서는 건설비, 장비비, 투자자원비, 금융비용 예비비 등을 모두 포함해 47억 7,900만 달러가 투입되어 연간 2,5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1개, 연간 12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및 보조시설이 건설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롱탄공항 1단계 사업 면적은 1,165헥타르에서 1,810헥타르로 확대 조정되었으며 이 중 1,050헥타르 국방부 부지 가운데 570헥타르는 국방부 비축용으로 480헥타르는 군민 공동 사용 부지로 조성됐습니다. 1단계 사업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제1, 제2 활주로를 연결하는 두 개의 유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며 정부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1단계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승인한 2015년 의결안에 총 투자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국회 경제상임위원회는 정부가 48억 달러의 1단계 사업 투자액을 꼼꼼히 확인해 사업비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조만단 2단계와 3단계 사업 투자에 대해서도 추가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찐띵융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롱탄공항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보상 및 현장 지원을 점검하고 동라이성 인민위원회의 토지 취득, 부지 정리, 원주민 재정착지 건설에 자원을 집중하고 주민들에게 이전비와 토지 수용비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롱탄 국제공항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총 160억 달러 정도가 투입되는 베트남 최대 인프라 사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